위로 올라와서 제목 봐야지. 상징과 매칭.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문학에서는 어떠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나 확인하는 거고, 형상화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후려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게 형상화야. 사랑 본 적 있어요? 사랑, 우정 본 적 있어? 평화, 정의 본 적 없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해 주는 걸 형상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체크하는 단어들 있죠. 추상관념적 진술, 추상적, 관념적, 형이상학적, 선험적, 사변적,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뭐를 쓰던 간에 그냥 추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험적이라는 건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 경험하기 전에. 사변적, 생각하는 것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지. 아까 제가 예로 드린 거 뭐 있었어요? 사랑, 우정, 평화, 정의, 이러한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슬픔,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구체 형상적 진술, 여기에서는 구체적, 형상적, 경험적, 장면적, 극적,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쓸까? 경험적, 사면적, 극적. 형이상학적 있었으니까 형이하학적. 하나 더 쓸까? 감각적. 감각적에서도 특히 시각적인 심상을 많이 쓰면 회화적, 이러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한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옆에 체크되어 있는 이 분홍색 애들 단어랑 옆에 있는 초록색 얘네들하고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쪽 방향,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쪽 방향,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해 놓으면 구체화했다, 형상화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표현해 주면 상징한다, 의미한다, 내포한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를 구체화하여 비둘기로 표현해 주었다. 따뜻한 난로는 사랑을 상징한다. 누군가에 대한 배려를 상징한다. 이 배려를 따뜻한 난로로 구체화하였다. 연탄을 누군가의 사랑으로 다시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을 연탄으로 구체화, 형상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상황을 빨리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파악하려면 눈에 보이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직접적인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직관은 대부분 맞지만 틀릴 경우도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직관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거겠지. 단순하게 딱 보자마자 그렇게 판단하지 말래. 흐름대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야? 책 많이 다두고 작품 많이 보고 주제와 시어의 의미는 배우는 작품들만큼은 외워두자 이거지. 시간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복이나 본문 속에 밑줄 추상적 관념의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웬만하면 주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추상적 관념적 진술은 정확히 뭔지 모르지. 이거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는가, 그런 걸 찾으러 가면 된다. 다음 페이지. 바로 상징과 매칭 관련해서 시 두 개가 하나 나와 있죠. 가시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김종길의 고고라고 나와 있는데 가 작품은 많이 보셨을 수 있지만 나 작품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은 1930년대에 순수시 쓰던 사람. 순수시라는 거는 뭡니까? 시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 자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도대체 뭔데요? 운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이미지, 심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언어를 엄청 잘 가다듬어. 그거를 언어의 조탁,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는 시스러워야 돼. 그래서 시는 다른 일체의 것들을 제외하고 정서를 표현하는데 집중해야 돼. 그러한 흐름이 있었고 그런 것을 30년대 순수시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 그 순수하고는 달라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이 시의 주제는 절대적 가치의 추구, 그리고 이 시에 나와 있는 이 모란이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모란은 뭐 빵, 책상, 연필 뭐든 상관이 없어.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시어들이면 돼. 진달래꽃도 나쁘지 않아. 됐을까? 우아한 백조 나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은 이 시의 시적 화자인 나가 추구하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좋은 거 쓰면 돼. 사랑 이런 거 써도 괜찮아. 내 마음의 평화 나쁘지 않아. 추구하는 가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대적 가치.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내 1년을 다 쓸 수 있어.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언제까지든 기다릴 수 있어. 그런 가치면 다 돼.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의지적 태도지.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 이별했네요. 모란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상승의 이미지로 이별을 나타내기엔 좀 그렇잖아. 그 다음 뚝뚝에다가 괄호. 이 말 없어도 시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시는 함축적이라서 짧게 쓰는 건데 일부러 없어도 되는 말을 써놨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슬픔이 더 커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모란이 떨어지면 나는 비로소 보물 여윈 서러움에 잠길 테요. 여기에서의 잠길 테요는 의지적인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모란이 떨어지면 당연히 나는 슬플 거야. 자신의 정서를 추측하고 있지. 이 사람한테는, 이 화자한테는 모란이 끝나면 봄이 끝나는 거야.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여. 서름이라고 하면서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니.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기만 해도 슬플 텐데 그 떨어진 꽃잎마저 시들어버리면 더 슬프겠지. 슬픔이 자꾸자꾸 강조되고 있겠네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또 슬프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어머, 모란이 지면, 모란이 떨어지면, 모란이 무너지면 나의 보람도 무너지는 겁니다. 모란은 나의 보람이었었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1년은 다 갑니다. 김영랑 씨, 모란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년 전체입니다. 모란은 5일밖에 없는데요. 네, 5일, 그 일주일이 나에게 1년 전체입니다. 그럼 나머지 기간은요? 모란이 없는 시기죠. 그래서 슬프겠네요. 네,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늘 섭섭해 웁니다. 모란이 없으면 저는 울고 있을 거예요. 360, 360 시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대부분은 정서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모란 없는 나머지 날 슬퍼서 웁니다. 이래도 될 걸 360이라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주면 조금 더 자세하고 정서가 강조되는 느낌을 받는 거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원래 1년하고 2년, 1행, 2행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시의 처음과 끝이 유사하게 생겼지? 뭐라고 그래? 수미상관. 수미상관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형태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지. 이런 느낌? 샌드위치 먹었는데 밑에는 빵이 있고 위에 빵이 없어. 너무 불안하지 않아? 이런 것들. 어쨌든 시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반복을 하면 뭐 생겨? 운율 생기지. 운율을 형성해 주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의미라든지 정서 혹은 상황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수미상관이라는 게 뭐야? 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뭐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안 했네?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뭘까? 여운 형성.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요거지.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프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앞뒤가 맞지를 않죠. 앞뒤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슨 법으로 알고 있지? 역설법. 역설법 쓰여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지. 아주 중요한 걸 하지 않았거든요. 자, 모란을 비유한 표현들이 있어. 찾아봅시다. 모란이 피어야지만 그게 봄이야. 모란을 봄에다가 표현했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봄도 끝나는 거야. 모란을 봄에다 비유했죠. 5월 어느 하루는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란이 떨어지면 내 보람도 떨어져. 모란은 나에게 보람이지.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내 한 해 이것도 모란이지. 360날 섭섭해 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해. 왜? 모란이 피어 있으니까. 개화했으니까. 슬퍼. 왜 슬퍼? 모란이 떨어져서 낙화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이별해야 되니까. 찬란해. 왜? 개화해서 모란과 만날 수 있으니까. 슬퍼. 왜? 떨어져서 헤어지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네. 밑으로 내려와서 야 진짜 고고하게 산다 라고 해서 나의 시의 제목은 고고 무슨 뜻이에요? 레츠고 할 때 지오 그거예요? 아니에요. 고 외로울 고 높을 고 외롭고 높다보다는 외롭지만 높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 되게 고고한데 그때의 고고 맞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고고한 삶을 추구하지만 고고한 삶이라는 걸
추구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 고고하게 사는 거 어때? 쉬워? 어려워. 고고한 삶을 살지만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건 어렵더라 라고 이야기를 북한산의 진짜 높이 요걸로 비유해서 추상화해서 고고한 삶을 추구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북한산의 높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할 거다. 앞으로 넘어오자. 북한산일 꼭 필요 없어. 앞에 있는 저기 삼각산이든 설악산이든 한라산이든 상관이 없어. 아니, 한라산 정도는, 한라산은 1년 내내 눈 쌓여 있지는 않지. 우리나라 산은 뭐든 상관이 없겠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 그의 본질 혹은 고고한 삶, 그것을 회복하려면 다시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 북한산에 다시 그 높이, 진짜 높이는 언제만? 겨울에만 나타나. 겨울에만 나타나.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온 산이 차가운 수묵화처럼 젖어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필요한 조건들 뭐야? 겨울이어야 돼. 눈이 내려야 돼. 높은 봉우리만 옅은 화장하듯 가볍게 눈을 써야 돼.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때? 북한산의 진짜 높이는 겨울에만 나타나고 또 밑에다가 쓸 거야. 그 높이를 보는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고고한 삶은 어려워. 이거를 북한산의 진짜 높이는 살짝 눈 내린 겨울날 아침 아니면 몰라. 고고한 삶,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실록이나 새로운 푸른색 봄, 단풍 가을, 골짜기에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온 산을 뒤덮는 적설, 쌓인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세모 표시합시다. 실록으로는 진짜 높이를 찾을 수가 없어. 봄에는. 가을에는 산의 높이를 알 수가 없지. 안개가 끼어서는 그 산의 높이를 알 수가 없어. 쌓인 눈 몇 센치, 1, 2cm, 그걸로는 드러나지를 않아. 이렇게. 세모 표시해 놓은 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북한산의 진짜 높이가 아닙니다. 북한산의 진짜 높이가 아니야. 이런 건 넌 북한산의 진짜 높이가 아니거든.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서 닿기만 해도 변질, 사라져버리는 그 고고한 높이. 얘기하고 있네. 이 고고한 높이라는 건 장밋빛 햇살, 어떻게? 아주 외부의 작은 요인만으로도 변질하는 고고한 높이. 아이쿠야, 고고한 높이는 어떻게? 찾기도, 그것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구나. 찾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괜찮나요? 쉽지가 않아.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밑으로 내려올게요. 시의 개괄. 가의 시는 어때요? 지금 모란이 피어 있어 다 졌어. 모란이 졌죠. 떨어지고 없지.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죠. 모란은 훌륭한 거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거겠지. 모란이 피는 봄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상이 실현되는 시간이지. 이상이 실현되는 시간이. 하지만 모란이 지죠. 언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지지. 그러니까 봄은 이상이 실현되는 시간임과 동시에 어떻게 그 이상을 상실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모라는 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지. 괄호 열고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네. 절대적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 할 거예요? 모란을 추구해요. 없으면 기다려요. 그것을 절대적 가치에 대한 추구, 절대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기다릴 거예요. 기다림의 의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중심 이항에 관한 정리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언제? 모란이 피어 있는 시간과 모란이 져 있는 시간.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됩니다. 모란이 피어 있는 시간. 난 줄여서 써야지. 모란이 져 있는 시간. 그리고 대충 5일, 대충 360일. 요 정도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자, 확률상 나의 시 이 아저씨는 지금 북한산에 아주 그 고고한 높이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을까? 보지 못하고 있지. 왜?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다려야 돼. 그래서 현재는 좀 부정적이야. 시적 화자는 고고함이라는 훌륭한 걸 추구하고 있는 거지. 북한산의 진짜 높이는 언제?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죠. 겨울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훌륭한 가치가 실현되는 시간이지. 훌륭한 가치가 실현되는 시간. 실록, 단풍, 안개, 적설, 장밋빛, 햇살은 안 돼. 그걸로는 진짜 높이가 없어. 소중하지 않아. 가볍게 눈을 써야지만 진짜 높이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 모습.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 모습. 주제는 뭐였었어요? 고고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죠. 고고한 삶에 대한 추구. 와 그것의 어려움. 이렇게 하면 됐을까? 그래서 고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찌나 훌륭하실 텐지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뒤에 이항 정립하면은 고고한 삶을 실현하는 것, 고고하지 않은 삶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해서 고고한 삶을 실현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훌륭한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렇게. 고고한 삶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삶입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1번 확인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의 내용을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종길의 고고,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건데 3점짜리 문제였었대요. 어려운 문제였었다는 얘기지. 보통은 2점짜리. 1점짜리는 없죠. 옛날엔 있었어. 사자성어 한 문제 무조건 1점짜리 있었어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성,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의 소멸을 앞둔 대상, 모란을 통해서, 고고에서는 겨울의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됩니다. 한편 모란이 피기까지는 대상 자체보다 대상에서의 촉발된 정서 표현, 모란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모란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마음, 후자는 정서적인 표현보다는 대상, 북한산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 다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정서 표현에 집중하냐, 묘사에 집중하고 있냐,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밑에 1번, 모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와, 말 더럽게 어렵게 하는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요 진짜 쉬운 말로 쓰면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서 무슨 말이야? 나, 우리, 나는 말이 나와 있냐 이거지. 나와 있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1번 맞죠? 한정된 시간, 며칠, 5일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 모란의 아름다움을 강화합니다. 그렇지. 소고기가 맛있는 이유는 뭐야? 가끔 먹어서야. 맨날 먹어봐. 맛없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니까지. 2번 본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 월요일에 안 하기 때문인 거야. 일주일 내내 해봐. 1년 내내 해봐. 재밌지도 않아?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겠군? 아니야.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 주변 상황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니까. 시간도 딱 맞아야 돼. 전혀 안 돼.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 그렇지 않을 때 대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아까 다 세모 표시해 놓은 것들 있잖아. 실록, 단풍, 적설, 이런 애들. 가와나는 특정한 계절, 가에서는 봄이었었고 나에서는 겨울이 중심이 되고 있었죠.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맞는 얘기. 답은 3번.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야. 시를 읽으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리액션 꼭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념어, 단어들을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셔야 하고 이러한 얘기네요. 데스까? 일단 정치.